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벌써 일주일이 휙 지나서 지금 현재 한국 시간으로 11월 16일 토요일 아침 9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사는 미국 시간으로는 11월 15일 금요일 오후 4시가 다 되어가고 있는 시간에 녹음을 시작합니다. 아,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네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그동안 그 댓글에 올라온 여러 가지 좋은 질문들 중에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를 먼저 간단하게 Q&A 세션을 질의응답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고요. 그러고 나서 그룹 C 분배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코니의 이 분배금을 시작으로 그룹 C 분배금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잠깐 리뷰를 해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11월 셋째 주 옵션 매매 업데이트를 한 후에 그걸 바탕으로 그룹 D 저희들이 트래킹하는 거는 MSTY와 AMGY, MG가 그룹 D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발표될 분배금을 예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 댓글에 많은 좋은 질문들이 많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제가 생각하기엔 조금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만약 그달의 분배금이 수익보다 적으면 나머지 수익금은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난 수요일 날 발표된 그룹 C 분배금액 이 코니가 있지 않습니까? 코니가 저희들이 그 수익을 집계된 것은 4달러가 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분배금으로 지급된 것은 2달러 조금 넘게 줬죠. 그럼 나머지 2달러는 어떻게 되느냐가 상당히 궁금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달러의 잉여 이익금은 Net Asset Value에 그대로 남아 있음으로 해서 그 각 ETF의 가격 방어와 손실분을 보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달에는 저희들이 수입을 보지만 어떤 달에는 이제 수입을 못 보죠. 이제 못 볼 경우에는 이 내부에서 이 원금에서 녹여서 이제 리턴 오브 캐피탈로 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제 어떤 그 수입이 많은 달에 수입을 다 지급하지 않고 일부를 이렇게 이제 남겨 놓음으로 해서 리턴 오브 캐피탈이 최소화될 수가 있고 어떤 이 리턴 오브 캐피탈이 최소화한다는 얘기는 이 일드맥스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금액이 필요 이상으로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투자 금액이 늘어나면 또 저희들이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또 더 높아지니까 어떤 저금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일드맥스의 연간 이익금은 자기들이 90% 이상의 연간 이익금을 분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드맥스의 방침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떤 회계 기간,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3번에 일드맥스 회계 기간, 회계 연도 기준이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에 10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안에 일드맥스가 뭐 자기들이 어떤 10% 이상의 이익금을 회사에 보류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일드맥스가 연 21%의 법인 세금을 자기들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법인세를 내기 싫기 때문에 90% 이상은 거의 100% 가까이 어떤 그 옵션 매매 이익금은 자기들이 분배금으로 분배를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주한테 분배금을 지급을 하게 되면 자기들의 법인 소득세를 납부 의무가 면제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회사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벌은 돈보다 적게 줬다고 해서 그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돈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앞으로 수입이 없을 경우를 대비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두 번째는 이제 분배락이 발생이 되는데 분배락을 왜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이 질문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이 분배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분배금을 받는 주주와 분배금을 받지 못하는 주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드맥스의 분배락 발생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주 한국 시간으로는 금요일 그리고 미국 시간으로는 목요일 이 프리마켓이 열리는 시점에서부터 분배락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분배락이 발생하기 전에 매수를 하셨다. 그러면 그 달에 발표된 분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배락이 발생된 후 그 주식을 ETF를 매도를 하셨다 하셔도 분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그 주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분배락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게 분배락이 발생이 되면 예를 들어서 코니 같은 경우 2달러를 분배금을 주면 분배락이 발생하는 그날 2달러가 시장 가격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그 빠지고 난 후, 즉 분배락이 발생된 후 이 코니가 과연 그 2달러 빠진 것만큼을 회복을 할 수 있느냐? 그 다음 한 달 동안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이 코니는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아니고 코인베이스 회사의 주식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해야만이 코니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가격이. 그래서 본주의 어떤 지속적인 가격 우상향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일드맥스 ETF를 선택할 때 굉장히 중요한 선택 요건 중에 하나가 이 본주의 이 지속적인 가격 우상향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일드맥스 ETF를 선택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지난주 수요일 날 있었던 그룹 B 발표가 11월 6일이었고 분배락 날은 11월 7일입니다. 그래서 분배금이 항상 발표가 나면 그 다음 날 아침에 그죠? 그래서 수요일 날 분배금이 발표가 나면 목요일 미국 시간으로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이 되겠죠. 금요일 아침에 분배락이 발생을 한다는 사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NBDY는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약 1달러 45센트, 1달러 4센트 정도 주지 않느냐라고 예상을 했는데 발표된 것은 1달러 2센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슷하게 맞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리고 FBY도 저희들이 트래킹을 해서 약 44.25센트 정도 주지 않느냐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발표된 것은 83센트로 제가 제 예상치보다 거의 2배 정도 돈이 더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이런지는 사실 제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뭔가 지난 그 10월 31일까지 회계연도에 클로즈 되면서 이제 회계연도가 끝이 나면서 남아있던 돈을 이번 달에 넘겨서 줬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뭐 그런 굉장히 생각을 해봅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왜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이 딥스는 예상치 그러니까 그 IB30을 연 수익률을 봤을 때 계산치로는 89센트가 89센트 정도 나올 거라고 봤는데 61센트니까 제가 오버 에스티메이션을 했네요. 예, 45%. 그리고 GDXY 같은 경우는 예상치는 96센트였는데 나온 게 48센트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봐서도 또 이 GDXY 같은 경우는 IB30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돈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알리바바를 본주로 하는 BABO 같은 경우는 역시 예상치 63센트보다 한 2센트 정도 더 줬죠. 82센트. 그리고 JPMO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게 맞아 들어간 것 같아요. 39센트 예상을 했는데 35센트 나왔고, 그리고 팔란티아를 본주로 하는 PLTY 같은 경우는 발표는 2.2달러가 나왔습니다만은 예상치는 3달러였죠. 그게 이제 IB30을 기준으로 해서 연 수익률을 계산을 했을 때 3달러가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2.2달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팔란티어, 그러니까 PLT어 같은 경우는 본주 PLTY 가격이 일단 50달러에 시작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조금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머니 같은 경우는 IB30이 41센트였는데 실제 나온 거는 40센트니까 뭐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YMAX 같은 경우는 예상치로는 18센트가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11센트가 나왔어요.
YMAX는 조금 예상이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YMAX 같은 경우는 13% 예상했는데 20센트를 줬으니까 돈을 더 줬죠. 그래서 MBDY가 조금 실망을 하셨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상당히 좋은 그 가격 상승을 보였는데 실질적으로 옵션 매매에서는 그렇게 크게 수입을 많이 얻지 못해서 물론 뭐 신테릭에서 1달러 30센트, 80센트 돈을 얻긴 했지만 돈을 조금 예상보다 많이는 못 벌었어요. 그래도 1달러 이상의 안정적으로 계속 지금 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FBI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 돈이 더 나왔죠. 뭐더 나온 거는 더 좋은 일이니까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월 셋째 주에 옵션 매매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시작은 이제 테슬리를 해보겠습니다. 테슬리는 그룹 A고 지난번 그 분배금 발표 이후에 이제 10월 28일부터 11월 22일까지니까 다음 주 지나서 다음 주가 되면 테슬리도 분배금을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일주일에 더 많은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리는 오늘 14.6달러에 클로저가 됐고 테슬라는 320달러에 클로저가 됐습니다. 그래서 30일 변동성은 56.3%니까 여전히 상당히 좋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스파크라인에 보시다시피 이번 주는 사실 가격이 상당히 떨어지는 주였어요. 그렇지만 지지난주 동안에 이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그 가격이 오르는 것을 기회로 해서 11월 7일 세 번의 이 트랜잭션, 트레이드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11월 11일까지 상당히 많은 돈을 수입을 올리다가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 11월 11일 그죠? 월요일 날 약 2,000주 정도가 빠져나갔어요. 이 얘기는 이제 이 테슬리로 이 수입을 많이 보셨던 분들이 상당히 이제 이익을 실현시키고 테슬리를 팔게 되면 팔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행히 팔았지만 이번 주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테슬리는 합성 옵션에서 총 약 한 1억 3,500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달러로 쉐어로 나눠 보니까 주당 2달러 정도, 2달러 9센트 정도의 수입이 집계가 됩니다. 그리고 카브트콜은 지난 10월 3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3주 동안 상당히 열심히는 잘 했습니다만은 그 가격이 급등을 함으로 해서 상당히 큰 손실을 많이 봤죠. 두 번째 주에. 그리고 셋째 주에는 사실 이제 이번 주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번 주에 결과에 보시다시피 오늘 클로즈가 320달러였는데 오늘 클로즈된 가격을 기준으로 나온 결과는 상당히 베스트 결과입니다. 이 숏콜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래서 숏콜이 340달러 지난주에 이제 260달러로 오픈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340달러까지 스프레드를 시켰는데 그 기간 동안에 상당히 돈을 많이 잃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잃다가 지금 이제 지난 한 2, 3일 동안 가격이 떨어짐으로 해서 오늘 클로즈된 옵션은 저희들이 한 1,300만 불 정도 돈을 벌었죠. 그래서 총 다음 주 오픈된 컨트랙트의 이 프리미엄까지 합을 해보면 지금까지 테슬리는 커브드 콜에서 약 8천만 불 정도의 손실을 발생을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opportunistic credit call spread, 그러니까 콜 스프레드에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둘째 주에 저희들이 돈을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둘째 주에 저희들이 거의 1억 2천만 불 정도의 돈을 잃었지만 커브드 콜에서 이 콜 스프레드에서 약 5,600만 불 정도를 수입을 확보를 함으로 해서 손실을 많이 줄였죠. 그래서 이번 주까지 해서 이 콜 스프레드에서는 총 4,500만 불 정도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커브드 콜에서 잃었던 약 8천만 불 잃었지만
콜 스프레드에서 약 한 4,500만 불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위클리 콜에서는 커브드 콜과 콜 스프레드 스트래티지에서 통 다 해보니까 약 3,500만 불 정도로 손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테슬리는 오늘까지 합성 옵션에서 2달러의 수입을 올렸고 위클리 콜에서 약 54센트 정도의 돈을 잃어서 토탈 1.5달러 정도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테슬리가 오늘 그 클로즈된 가격을 기준으로 본 net asset value 총 9억 1,900만 불인데 이게 지난 수요일인가 한번 1 빌리언 달러를 올라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격이 이렇게 떨어짐으로 해서 1 빌리언 달러에서 빠졌는데 잠깐 동안 1 빌리언 달러를 터치를 했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테슬리도 상당히 좋은 인기를 얻고 있지 않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테슬리는 오늘까지 1.54달러를 수입으로 확정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를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그룹 B로 11월 4일부터 29일까지의 트레이드를 가지고 분배금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오늘 25.2달러에 클로즈가 됐고 엔비디아는 141.98달러에 클로즈가 됐습니다. 30일 변동성은 54.8%로 상당히 좋은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 한 2, 3주 전쯤에 계속 폭등을 하다가 지난 2, 3주 한 2주 정도 또 상당히 높은 140달러 이상의 가격을 계속 꾸준히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 분배금 발표 날짜는 12월 4일입니다. 그래서 신테릭에서는 그렇게 많은 트레이드는 없었지만 두 개의 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11월 12일 화요일 날. 그때 한 번에 그 롤업을 통해서 130달러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가진 합성 옵션을 148달러로 롤업을 시키면서 약 1억 8천만 달러 정도의 수입을 확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쉐어로 나눠 보니까 약 3.4677달러 정도의 수입이 현재 현실화되었습니다. 확정이 됐죠. 그리고 148달러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갖는 93,340개의 컨트랙트를 열었다는 얘기는 콜 옵션을 사고 풀 옵션을 팔았죠. 그럼으로써 발생되는 비용이 약 2,700만 불. 그래서 토탈 오늘까지 엔비디아는 1억 5,200만 불 정도의 수입을 현실화시켰습니다. 확정시켰습니다. 그래서 약 2.93달러 정도, 주당 2.93달러 정도의 확정이 됐죠. 그리고 커브드 콜에서는 이번 주는 상당히 가격이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됐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보다 낮은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148달러짜리 93,000개의 컨트랙트보다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오늘 클로즈된 가격보다 높았죠. 그러므로 해서 저희들이 2달러를 주고 팔았던 컨트랙트를 다시 3센트를 주고 사드림으로 해서 실제 확정된 수입은 약 1,900만 불. 그리고 다음 주 커버드 콜로 150달러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가지고 약 93,340개의 컨트랙트 열면서 컨트랙트 하나당 3.77달러의 수입을 프리미엄으로 챙겼죠. 그래가지고 약 3,500만 불 정도를 벌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가격이 141.98달러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 주 커브드 콜 가격이 150달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약 5% 정도, 5.6%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다음 주 수요일 날이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에 이 엔비디아 어닝콜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제가 잘못 알려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엔비디아의 이 어닝콜은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어닝콜이 있기 때문에 어닝콜이 어떻게 보면 뭐 더 좋게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는 건 확실한데 그 예상치보다 그동안 워낙 막 엄청나게 더 많은 돈을 벌어들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 기대치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일드맥스 매니저들은 올라가더라도 150달러 이상은 더 이상 안 올라가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커브드 콜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다음 주 커브드 콜을 150달러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조금 불안하긴 한데 뭐 그래도
전문가들이니까 더 잘 알겠죠, 저보다. 그리고 이제 콜 스프레드는 물론 당연히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콜 스프레드는 162.5달러, 그죠? 약 12.5달러보다 더 높게 이 커브드 콜보다 높은 가격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14.5%. 그러므로 해서 이제 이 다음 주에 만약에 폭등이 나왔다. 폭등이 나와서 160달러 이상으로 막 162, 165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충분히 NVIDIA는 162.5달러까지 상방을 열어놨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엔비디아를 따라서 엔비디아의 가격도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뭐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콜 스프레드는 물론 보험이긴 하지만 이게 너무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틀린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콜 스프레드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이 어떤 상방을 열어둠으로 해서 ETF의 가격이 어떤 그 캡이 되지 않고 본주를 따라서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최소한 본주가 162.5달러까지는 엔비디아에 올라가는 것만큼 계속 따라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고, 둘째는 만약에 그런 폭등장이 나왔을 때 이 어떤 손실을 이 콜에서는 손실을 보게 되거든요. 그 커브드 콜에서 보는 손실의 일부를 이 보충할 수 있는, 그래서 손실의 이 폭을 줄여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 그렇지만 항상 보험이라는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보험을 들며 보험료를 내다시피 보험료가 만약에 이게 벌어지지 않으면 보험료는 그대로 손실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테슬라의 이 테슬리는 이 다음 주 관전 포인트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냥 요 그대로 보시면 돼요. 여기 적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번 주는 베스트 케이스였죠. 오늘 클로즈 가격이 141.98달러인데 저희들이 설정했던 이 148달러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베스트 케이스로 약 14.4 밀리언 달러의 수입을 현실화시켰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엔비디아가 다음 주 금요일 11월 22일까지 150달러 이하로 클로즈가 됐을 때, 그럴 경우는 저희들이 23.5 밀리언 달러의 수입을 일주일 동안에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 162.5달러를 더 올라갔다, 그래도 이 세컨 베스트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162.5달러를 넘어가게 되면 콜 스프레드에서 저희들이 사들였던 이 93,340개의 컨트랙트가 밸류가 굉장히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올라간 만큼을 여기에서 보는 손해를 여기에서 저희들이 보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세컨 베스트고, 만약에 이제 월스트 케이스의 경우에는 다음 주 금요일 날 엔비디아의 가격이 150에서 162.5달러 사이, 그럴 경우가 이제 손실이 두 개가 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손실이 나게 되고, 또한 여기에서 또한 더 많은 더 손실이 발생을 하니까 이제 그 월스트 케이스는 이제 150에서 162.5달러 사이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에 직접 투자하신 분들은 뭐 가격이 계속 올라가기를 바라시겠지만, 저희들 이제 엔비디아를 통한 옵션 트레이드를 한 경우에는 최소한 뭐 올라가더라도 뭐 한 150달러 바로 밑에까지만 올라가주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더 올라가고 싶다, 그러면 162.5달러 이상 올라갔으면 제일 좋겠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엔비디아는 이 net asset value가 이미 1.349 빌리언 달러입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제일 큰 지금 이제 대장주죠, 일드맥스에서. 그래서 엔비디아는 오늘까지 신테릭에서는 2.93달러의 수입을 올렸고, 위클리 콜에서는 총 24센트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오늘까지 3.1747달러의 수입을 주당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괜찮죠.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은 이제 엔비디아가 그 다우존스 30에 편입이 됐죠. 그래서 인텔을 쫓아내고 이제 엔비디아가 다우존스 30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다우존스 30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미국의 ETF, 그다음에 401k ETF, 그다음에 각종 펀드들, 뮤추얼 펀드라든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들이 이제 지금 엔비디아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변동폭이 어쩌면 점점 더 적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속적인 우상향의 이 미래를 봐서는 엔비디아가 상당히 좋은 그죠? 상당히 옵션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NVDY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함으로써 상당히 좋은 옵션 수입을 올릴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NVDY는 오늘까지 상당히 잘 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룹 C는 이제 코니입니다. 코니는 지난주 금요일까지 옵션 트레이드를 해가지고 이번 주 지난 수요일 날 이제 2달러 조금 넘는 돈의 이 분배금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11월 11일부터 오늘까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의 신테릭 합성 옵션의 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트레이드를 통해서 지난 11월 12일 화요일 날 상당히 큰 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롤 옵션을 합성 옵션을 230달러에서 320달러로 롤업을 하면서 약 1억 8,800만 불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약 그 트레이드 하나로 3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렸죠, 주당. 그래서 총 지금까지 첫 주에 코니는 2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현재 이 합성 옵션에서 올렸습니다. 3억 그래서 3.3422달러 주당 3.3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렸죠. 자, 그런데 이번 주에 물론 뭐 변함없이 코니 매니저들은 굉장히 활발하게 이 트레이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합성 옵션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한 게 아니고 이 커브드 콜과 이 커브드 콜과 이 스프레드까지 해가지고 총 17번을 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끝까지 오픈 행글까지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트레이딩을 했는데 이번 주에 코니 매니저들이 이 트레이딩을 하면서 굉장히 스크럽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크럽이라는 얘기는 상당히 혼란스럽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코니를 부지런히 트래킹을 하면서 사실 이런 적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뭐 19,000개가 있다. 그러면 19,000개를 보통은 19,000개를 한 번에 사고 한 번에 팔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각 트레이드를 이 부분으로 트레이드를 한 거예요. 19,000개를 어떤 때에 3,000개, 4,000개, 막 12,000개 막 이런 식으로 막 트레이드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헷갈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인트라데이 트레이딩에 보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 트레이드를 쭉 자기들이 설정을 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 숫자들이 다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숫자들이 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픈할 때 6,200개를 오픈했으면 언젠가는 클로즈할 때 6,255개를 클로즈를 해야 되는데 이 오픈한 컨트랙트와 클로즈한 컨트랙트의 숫자가 일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또 그 다음날 되면 또 이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 컨트랙트가 미싱이 되거나 어떤 순간에 더해지거나 그걸 제가 도저히 이 사람들이 발표하는 인트라데이 트레이드 데이터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억지로 끼워 맞추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끼워 맞추기를 하냐? 이게 이제 데일리 홀딩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데일리 홀딩 데이터를 월요일부터 쭉 이렇게 모으는데 여기에 맞춰가지고 제가 끼워 맞추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당히 많은 에러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트레이드를 총 이렇게 집계를 하기는 했는데 이게 지금 정확한지 안 한지를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약간 이 그레이아웃을 시켜놓고 여기에서 나오는 게 진짜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일단 끼워 맞추기 식으로 맞춘 그 숫자에다가 숫자의 0.5% 그러니까 50%만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집계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0.5 나오죠.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 나온 그 가격의 0.5% 50%만 제가
실질적으로 계산에 넣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상당히 지금 에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에러를 제가 고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 인트라데이의 데이터 자체가 본 데이터 자체가 헷갈렸기 때문에 막 스크루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쉽게도 정확도에서 약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미리 드리고 싶네요. 그렇지만 뭐 이번 주까지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해서 쭉 모아 보니까 약 7천만 불 정도의 수입이 잡힌 걸로 돼 있고 오늘까지 1.13달러 정도의 이 위클리 콜에서 이익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근데 신테틱은 정확해요. 신테틱은 지금 정확하기 때문에 신테틱은 3.4달러, 3.34달러 정도 잡혀 있고 위클리 콜에는 1.13달러의 수입으로 지금 현재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코니는 오늘까지 4달러 이상의 수입을 본 것이 아니냐. 그렇지만 여기는 좀 에러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은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도로 해서 어떻게 사주 결과가 나올지는 일단 한번 지켜보시죠. 그래서 이번 주는 세컨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305달러 클로즈 됐지만 이게 이 가격이 이 340달러 270에서 340달러 사이긴 한데 이게 왜 세컨 베스트냐면 그동안 이제 그러니까 지난주에 오픈할 때 처음에 오픈할 때 요 세 개인가 네 개인가 오픈이 됐어요. 근데 이 트레이딩을 계속 하면서 새로운 칸짝들을 계속 열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340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러니까 325, 330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제 생각에는 세컨 베스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일단 뭐 세컨 베스트지만 이건 정확한 거는 아니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의 관전 포인트는 다음 주는 현재 두 개만 오픈이 돼 있지만 이 사람들이 또 월요일부터 또 몇 개나 더 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 관전 포인트는 베스트 케이스는 310달러 이하일 경우에 저희들이 약 한 1,900만 불 정도의 수입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세컨 베스트는 365달러죠. 365달러 이 스프레드에서 잡혀 있는 365달러 넘어갈 때 그때부터는 여기 이제 수익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세컨 베스트가 되겠고 월스트 케이스는 370에서 400불 사이입니다. 아니죠. 죄송합니다. 370에서 300 370에서 370이 똑같네요. 겹치네. 오케이. 그 370에서 뭐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이 코니 사람들이 이게 스프레드를 잘 짜가지고 거의 월스트 케이스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370 이상이 넘어가면 여기서부터 일단 수입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죠? 380, 365.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도 이 커브드 콜과 이 스프레드 스트래티지의 간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월스트 케이스는 거의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코니는 상당히 지금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이 일드 맥스 매니저들이 트레이드를 할지 뭐 그렇지만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제 머리에 쥐가 나든 말든 현재 오늘까지 수입은 합성해서 3.3달러 그리고 위클리 콜에서 1.1달러 그래서 총 4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 머리가 뭐 터지든 말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예, 그래서 코니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자, 그러면 이제 대망의 이 그룹 D 다음 주 수요일 날 발표하게 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발표하게 되는 MSTY는 지난 10월 21일에서 11월 15일까지의 트레이드를 모아서 다음 주 수요일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MSTY는 35.31달러에 클로저 됐고요. MSTR은 340.65달러에 클로저 됐습니다. 30일 변동성은 118.8%. 상당히 좋죠. 그래서 이제 프리미엄도 상당히 높고 그동안 계속적으로 한 2주 이상 연속으로 가격이 상승을 해옴으로 해서 그 상승의 이 모멘텀을 집중 활용을 해가지고 MSTY 매니저들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긴 이야기지만 10월 21일서부터 오늘 어제까지 11월 14일까지 상당히 많은 거의 뭐 몇 개나 트레이드 했을까요? 한번 볼까요? 트레이드 숫자는 14번입니다. 합성을 14번, 지난 4주 동안 14번의 트레이드를 통해서 총 벌어들인 돈이
무려 3억 7,100만 불의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달러로 계산해 보니까 쉐어로 나눠보면 13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하죠. 13달러의 수입을 합성 옵션에서 현실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여기에 이렇게 쭉 적어놨는데 이때 이 255달러를 315달러로 올리면서 참 많은 이 백그라운드 스토리가 있었는데 뭐 이것까지 제가 다 설명을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아무튼 뭐 기가 막히게 트레이드를 했습니다. 이 MSTY 사람들이 이 매니저들이 기가 막히게 트레이드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무려 3억 7천만 불의 수입을 올렸다. 그렇지만 그 3억 7천만 불 합성해서 3억 7천만 불의 수입을 올리는 동안 이 위클리 콜은 아주 그냥 이 어쩔 수 없이 가격이 막 엄청나게 많은 상승을 함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4주 동안. 그래서 지금 커브드 콜에서 잃은 돈이 무려 2억 2,700만 불입니다. 그럼 이것만 봐서는 와 3억 7천만 불 돈을 벌어가지고 2억 2천만 불의 돈을 잃었으니 별로 수입이 적지 않느냐라고 걱정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스프레드 콜 스프레드가 있죠. 그래서 콜 스프레드에서 무려 벌어들인 돈이 6,400만 불의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6,400만 불의 돈을 벌어가지고 이 위클리 콜에서 잃었던 1억 6,300만 불에서 돈을 많이 보충을 했죠. 그래가지고 총 손해 본 것이 1억 6,300만 불. 그래서 약 5.7328달러의 주당 손실을 봤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성해서 13달러의 수입을 받고 위클리 콜에서 5달러 7센트의 수입을 5달러 73센트의 손실을 봤지만 총 MSTY는 오늘까지 7달러 33센트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주당 7달러 33센트의 수입을 확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7달러 33센트가 다음 주 수요일 날 발표될 분배금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NAB가 MSTY도 마찬가지로 테슬리와 마찬가지로 이 1빌리언 달러를 잠깐 갔었어요. 요게 그 3, 4일 전에 피크를 찍을 때 이때 1빌리언 달러 넘어섰었습니다. MSTY도 그렇고 이 코니도 1빌리언 달러 가까이 갔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MSTY나 테슬리 둘 중에 하나가 먼저 1빌리언 달러를 두 번째로 찍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번 주 결과는 세컨 베스트죠 물론. 그리고 다음 주의 관전 포인트는 MSTR 같은 경우가 MSTR이 370달러 이하로 클로즈가 된다. 370달러 이하로 클로즈가 되면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수입이 약 3천만 불의 수입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 세컨 베스트 같은 경우는 이 스프레드가 낮은 게 480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480불 이상이 되면 세컨 베스트가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370달러에서 480달러 사이, 이제 지금 한 110달러 정도 차이가 있죠. 110달러 장이 상당히 지금 이 폭이 큽니다. 그래서 어쩌면 다음 주에는 월스트 케이스로 MSTR이 마감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죠? 이거 제가 안 고쳤네요. 죄송합니다. 370에서 480달러 사이에 만약에 클로저가 됐다. 그러면 월스트 케이스입니다. 저희들이 아마 3천만 불 이상의 손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가격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우리가 원하는 건 370달러 이하입니다. 370달러 이하가 되고 만약에 올라가고 싶다. 그러면 정말 뭐 로켓 올라가듯이 480달러 이상 올라갔으면 좋겠죠. 근데 480달러가 올라가려면 40.9%를 더 올라가야 되고 530을 넘기려면 55%. 근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이 간격을 너무 크게 줘서 여기 보시다시피 상당히 많은 돈을 보험료로 지불했습니다. 약 3천만 불 정도 돈을 지불했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위클리 콜에서 이미 벌어들인 돈이 약 6천만 불 가까이 되니까 그렇지만 보험료로서 6천만 불 벌어 3천만 불을 돈을 내고 실제로는 벌 수 있는 게 3천만 불이니까
뭐 그렇게 썩 임프레스하지는 않다. 그렇지만 MSTY는 상당히 좋은 성적을 이번 이번 달에 기록을 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 나중에 그룹 D 예상을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디스커션을 해보죠. 자, YBIT은 그룹 A입니다. 그룹 A의 YBIT은 오늘 14.95달러에 클로즈됐고 비토는 24.66달러입니다. 그리고 30일 변동성은 62.3%입니다. 그래서 현물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늘 얼마까지 갔었죠? 코니를 한번 볼까요? 현물 비트코인의 가격이 91,000불까지 올라갔으니까 선물 비트코인인 비토도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지난 2주 반 동안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아무튼 뭐 장사를 잘해서 이 30일 변동성도 62.3%로 상당히 괜찮고, 그래서 이제 10월 29일부터 이제 트레이드를 합성 옵션을 트레이드 시작해가지고 11월 22일까지 오늘까지 토탈해서 4,300만 불의 이 수입을 합성 옵션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 보통 26불의 이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잡는데 지금 지난 이제 11월 12일 화요일 날 롤오버를 하면서 26달러짜리 38달러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38달러로 올림으로 해서 풋 가격이 엄청나게 높죠. 그래서 풋 가격이 상당히 높은 가격에 잘 판매를 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수입을 그때 49 밀리언 달러 정도 4,900만 불 정도 수입을 올렸죠. 그래가지고 토탈 4,900만 불의 수입을 올려서 그때 단 한 번의 트레이드로 9.86달러 정도 주당 9.86달러의 수입을 신테릭 옵션에서 지금 현재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돈을 일단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클리 콜에서는 이 양반들은 이 콜 스트레이트지를 아직 한 번도 안 썼어요. 아직 한 번도 안 썼다는 게 아니고 이번 주나 지난 주부터는 이 스프레드를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로 25달러를 설정을 했고 31,563개, 그리고 컨트랙트 하나당 37센트의 프리미엄을 얻어서 총 110만 불 정도의 수입을 올렸네요. 그래서 이번 주는 월스트 케이스지만 21달러 지난주에 21달러보다 더 크죠.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스프레드 스트레이지 없기 때문에 그 사이 간격을 하는 게 아니고 21달러 저희들이 예상했던 21.5달러 그리고 24.5달러 이상을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들이 다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잘못됐네. 네, 이건 제가 나중에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계산이 잘못됐네요. 아무튼 이제 이번 주는 워스트 케이스였지만 신테틱에서 워낙 많은 돈을 벌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비토가 25달러 이하로 다음 주 금요일 날 클로즈가 되면 저희들이 약 1.17 밀리언 달러의 수입을 볼 수 있겠고, 만약에 비토가 25달러 이상을 올라갔다 그러면 저희들은 1.1 밀리언 달러 이상의 손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YB선 합성 옵션에서 4,300만 불의 돈을 벌었고 위클리 콜에서 약 420만 불의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탈 오늘까지 7.84달러 정도 수입이 확정이 됐습니다. 자, FBY를 보겠습니다. FBY는 그룹 B 오늘 클로즈 가격은 18.39달러, 그리고 메타는 554.08달러에 클로즈가 됐습니다. 30일 변동성은 29.3%, 그리고 가격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번 주는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분배금 발표는 12월 4일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합성 옵션에서는 트레이드가 없습니다. FBY는. 그렇지만 위클리 콜에서는 2주 연속으로 가격이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이하로 클로즈가 됐기 때문에 돈을 지금까지 잘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위클리 콜에
커브드 콜에서 돈을 벌었다는 얘기는 크레딧 콜에서는 돈을 잃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해서 약 2.6 밀리언 달러, 260만 불 정도의 돈을 벌어서 주당 약 38.4센트의 수익을 실현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38.4센트 주당 38.4센트가 수입으로 집계가 됩니다. FBI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번 주는 상당히 베스트 결과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2주 연속으로 지금 현재 돈을 잘 벌고 있고 다음 주에도 또한 다음 주에는 11월 22일 다음 주 금요일까지 만약에 메타의 가격이 590달러 이하 그죠? 590달러 이하가 되면 지금 이제 6.5%의 이 간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590달러 이하가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약 0.7 밀리언, 약 70만 불 정도의 70만 불이죠. 70만 불 정도의 수입을 보겠고 만약에 625달러 이상을 올라갔다. 그죠? 콜 스트레이트 625달러 이상을 올라가면 위클리 카우프트 콜에서는 돈을 잃겠지만 여기서는 돈을 벌게 됩니다. 그래서 세컨드 베스트고 월스트 케이스는 메타가 590에서 625달러 사이에 약 35달러 정도의 여유가 공간이 있죠. 그 사이에 클로저가 되면 저희들은 70만 불 이상의 돈을 손실을 보게 될 예정입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리고 MG를 보겠습니다. MG는 그룹 D로 다음 주에 같이 MSTI와 함께 분배금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MG는 19.98달러의 클로저가 됐고 아마존은 202.61달러의 클로저가 됐으며 IB30, 30일 변동성은 27.2%입니다. 상당히 준수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지난 4주 동안 총 6번의 트레이더가 있었으며 그걸 통해서 벌어들인 수입이 약 2,100만 불 정도의 수입을 합성 옵션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26달러. 그리고 위클리 콜, 카브드 콜과 콜 스트래티지에서 총 집계된 돈이 약 2,795만 불 정도의 손실을 봤죠. 그래서 아마존은 MG는 합성 옵션에서 대부분의 수입을 받고 위클리 콜에는 계속적으로 손실을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다 해보니까 약 1.967달러 정도 주당 1.967달러 정도의 수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MG도 상당히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이제 옵션 매매 업데이트는 이걸로 끝을 내고요. 다음 주 발표될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코니 지난주에 코니였죠.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코니가 다음 주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 날 발표한 코니가 2.5달러 예상을 했는데 2.02달러가 지불이 됐네요. 이거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오버 에스티메이션을 했죠. 23.6%. 그리고 피아트는 예상은 53센트였는데 실제로는 72센트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MSFO 같은 경우는 예상은 28센트를 했습니다만 실질 지급은 약 50센트 정도니까 돈이 훨씬 더 많이 나왔네요. 다행히. 자, AMDY 같은 경우는 40센트 예상을 했는데 81센트, 2배 이상 나왔고요. 그리고 앰플리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2배 이상 나왔고 에어비앤비도 거의 2배 넘게 나왔네요. 그죠? 그리고 PP도 거의 뭐 예상치보다 한 30% 더 나왔습니다. 요게 이번 주는 이렇게 많이 나왔던 이유가 왜 그럴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유보금이 남아 있다가 마지막에 다 털어내기 위해서 지불한 것일 수도 있겠고 또 그동안 옵션 장사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얼티는 거의 제가 지난달에 지난 석 달치를 에버리지를 해가지고 평균을 내서 86센트 예상을 했는데 83센트니까 거의 뭐 예상 에버리지 평균에 맞춰서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YMAX도 또한 제가 20센트 예상을 했었죠 그때. 근데 15센트 나왔고 YMAG은 20센트 예상을 했는데 21센트가 나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초장에 잘못 설명드린 거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자, 이제 MSTY는 이제 11월 20일 다음 주 수요일이죠. 다음 주 수요일 날 분배금 발표가 나고 분배락은 11월 21일입니다. 그래서 분배금을 만약에 받으실 계획이시면 지난 다음 달 11월 20일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 이전에 수요일 장이 마감되기 전에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사셔야만이 이제 분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MSTY는 13달러 합성 옵션이 13달러 그리고 위클리에서 5.7달러의 돈을 잃었죠. 그래서 토탈 현재 벌어들인 수입은 2억 달러 이상입니다. 2억 800만 불인데 그걸 쉐어수로 나눠보니까 7.3363달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예상치를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IB30 그래서 요 30일 변동성이 지금 현재 128.9%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그 일종의 그 연간 수입 연간 목표다. 연간 수익률의 목표다라고 계산하면 거의 3.6센트 정도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러면 124%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죠.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3.6682를 줄 것이냐? 그게 사실은 요게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 요 지금 벌어들인 돈 있지 않습니까? 벌어들인 돈을 만약에 반을 주겠다. 만약에 50%를 준다 그러면 3.6682달러가 됩니다. 그렇지만 조금 달리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 제가 그럼 요걸 일단 한번 제가 지워볼게요. 이걸 만약에 지워보면 7.33이라고 하는 게 어떤 돈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10월 달에 그룹 D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그룹 D가 지난 10월 23일 날 그룹 D MSTY가 그때 당시에 수입이 6.19달러였어요. 6.19달러였는데 실제 지급된 돈은 얼마였냐면 4.1981달러였습니다. 즉 163.5%의 실질적인 연 수익률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쉐어 프라이스가 30.81달러였습니다. 그죠? IB30은 오늘 기준이거든요. 128.9%, 128.9%. 그러면 쉐어 프라이스가 30.81달러였는데 163.5%를 지급을 했다는 것이죠. 4.19달러를. 6.19달러를 벌어가지고 4.19달러를 돈을 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요걸 우리가 이제 그 비율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우리가 요거를 나누기 요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67%입니다. 그죠? 67%. 그러면 요 67%를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그러면 67%를 만약에 돈을 준다. 그러면 0.677 곱하기 요거를 하겠다. 그러면 4.96달러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준 거랑 똑같은 비율로 돈을 준다. 그럼 지난달에 6.19 벌어가지고 4.19를 줬으니까 이번에는 7.33을 벌어서 똑같은 비율로 돈을 주면 4.9667이 나와있다는 거죠. 그럼 과연 4.9667달러를 줄 것이냐? 근데 현실적으로 저는 그렇게 이렇게까지 많이는 못 주지 않느냐? 왜냐?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이 가까운 미래가 상당히 불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 불장, 이번에 이 확 폭등장의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어떤 정치적인 바람을 타고 지금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 바람이라고 하는 건 또 사라지거든요. 그럼 사라지면 사람들이 이제 이 앞으로 뭐 미국의 이자율이 만약에 생각보다 더 이상 안 떨어진다든지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그 거시 경제의 영향에 따라서 많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일드맥스의 매니저면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4.9달러 뭐 현실적 아니 게 이론적으로 하면 7달러를 줘도 돼요. 그렇지만 7달러를 다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너무 적게 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지만 4달러 이상은 확실하다. 4달러 이상은 확실하게 주지 않느냐. 지금 그 IB32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3.79달러입니다. 그래서
6.19달러를 벌어가지고 4.19를 줬는데 7.3달러를 벌어가지고 4달러를 안 준다. 그러면 그것도 사실 조금 주주들 화를 나게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4달러는 확실한데 4달러 이상은 확실한데 어느 정도 줄 것이냐 해서 저는 그냥 굉장히 조금 보수적으로 지난번에 줬던 4.19 이상은 주지 않느냐. 그죠? 4.19 이상. 똑같은 비율로 주면 4.9달러를 줘야 되지만 똑같은 비율로 준다고 해도 4.9달러는 조금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 약간 더 해서 한 4.3달러 정도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4.3달러를 만약에 주면 146%거든요. 상당히 숫자가 좋죠. 그래서 일단은 제 예상은 4.3달러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ROC는 제로가 돼야 되겠죠. 돈을 다 수입을 본 거니까. 그리고 나머지 만약에 4.3달러를 벌면 나머지 3달러는 저금을 하겠죠. 그래서 3달러는 저금. 그래서 3달러는 저금을 한다. 그래서 이건 세이브. 세이브는 3달러를 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YQQ 그 MG는 저희들이 예상했듯이 1.96달러 정도 돈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MG를 한번 볼까요? 지난 석 달 동안에 MG가 얼마나 돈을 줬는지. MG가 지난 석 달 동안에 에버리지로 계산을 해보면 평균이 약 63센트거든요. 근데 지난달에 76센트를 줬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지난달보다는 더 줄 것 같아요. 그죠? 지난달보다는 더 줄 것 같으니까 MG는 제 생각에는 한 0.9달러 정도는 주지 않을까요? 그죠? 0.9달러 정도 줘서 세이브를 어느 정도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MG는 지금까지 1달러를 넘긴 적이 없지 싶은데 MG는 지금까지 1달러를 넘긴 적이 없네요. 제일 많이 준 게 9.97센트, 95센트. 예, 그래서 한 90센트 정도면 적당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90센트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YQQQ, 그다음 애플리, AIYY, 디소, SQY, SMCY까지는 전부 다 IB30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해서 IB30으로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YMAX는 여기 계산했다시피 지난달에 MSF4 아니요 지난달에 코니와 MSF 쭉 계산을 해보니까 23센트. 그리고 YMAC은 뭐 아쉽게도 지난주에 발표된 것은 이 마이크로소프트 하나였죠. 그래서 2센트 정도 주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뭔가 유보금이 좀 있으면 조금 더 줄 수도 있겠고 이제 그렇겠죠. 근데 이제 여기 또 한 가지가 좀 특이한 게 SMCY입니다. SMCY 같은 경우 여기 보시다시피 이 30일 변동성이 217%입니다. 218%입니다. 그래서 SMCY가 불과 2, 3주 사이에 지금 SMCI가 그 회계 부정 문제로 지금 거의 한 반토막이 이상 났죠. 그래서 뭐 운이 나쁘게 그렇게 따라서 지금 SMCY 자체도 지금 50% 이상이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217%의 이 IB30인데 만약에 217% 30을 주면 3달러 99센트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 그 클로즈 가격이 22달러입니다. 이게 50달러 시작해서 지금 22달러가 됐으니 28달러를 잃은 거죠. 그 60% 돈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며칠 더 남았지만 열심히 잘해서 MSTI가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 한 주 항상 건강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